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대책 관련 뉴스를 모니터했습니다. 강희원 시청자 평가원과 정치부 박광열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에 리벤지 포르노, 디지털 성범죄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걸 살펴보니까요. 당사자의 동의나 인지 없이 배포되는 음란물 영상이나 화상 이런 뜻이더라고요. 이게 날로 심각해지다 보니까 굉장히 관련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평가원님은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달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범정부적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대책은 총 6단계로 구성되었는데요. 현재 규제 없이 판매되는 몰래카메라의 판매를 제한하는 것부터 피해자 지원과 범죄 예방 교육까지 폭넓은 대책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지하철역이나 숙박업체 등 몰카 취약 지역에 대한 점검과 처벌 조치가 시행되고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징역형으로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그간 여성계를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책을 강화해달라는 요청이 꾸준히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 발표에도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도 관련 대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는데요. 최근 정부가 이와 같은 대책을 내놓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네, 뒤늦게나마 대책이 마련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행이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렇게 디지털 성범죄에 있어서 특단의 조치를 내린 이유가 뭔가요? 네, 쉽게 말씀드려 몰카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YTN을 비롯한 여러 매체에서 꾸준히 문제점을 지적해왔지만 그동안 단발적인 대책에 그쳐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종합대책이 나온 점은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지난 8월 8일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또 같은 달 29일 관계부처의 대책 마련을 거듭 지시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기본적인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이지만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다양한 부서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실무 추진은 총리실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4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부처별, 단계별 개선 방안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고 26일 국무회의에서 대책이 확정, 발표가 됐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몰카 등 관련 기기의 판매, 촬영에서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6단계의 개선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먼저 1단계는 현재 아무런 규제 없이 판매되는 몰카의 판매를 엄격하게 하는 것입니다. 몰카를 사는 사람의 신원을 파악하도록 하고 다른 사람에게 몰카를 넘길 때도 신원을 반드시 밝히도록 했습니다. 또 업무 목적으로 스마트폰 촬영을 할 때는 불빛이나 소리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2단계는 불법 영상물 삭제와 차단에 평균 10.8일이 소요되는 것을 앞으로 3일 이내에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몰카 피해가 인터넷 공간에 급속도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3단계는 지하철역 등 몰카 취약 지역을 일제 점검하고 만약 숙박업자가 영상을 촬영하면 영업장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강도 높은 내용이 담겼습니다. 4단계로는 가해자가 상습범일 경우에는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자신의 신체 촬영물을 타인의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도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또 상습적으로 몰카 영상을 촬영, 유포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공무원과 교사, 군인 등이 몰카 관련 성범죄를 저지르면 공직에서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됩니다. 마지막으로 5단계와 6단계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방안과 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면 몰카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디지털 성범죄 또 말씀을 해주셨지만 몰카 범죄에 있어서만큼은 유례없는 강경한 대책이 나온 셈인데요. 평가원님은 관련 보도 보면서도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네, 정부 발표에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간담회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는 물론 과기부, 법무부 등 실무 당국자와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표명했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면서 많은 변화가 기대되는데요.
그간 사회적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꾸준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YTN에서도 일반인 여성들의 사진을 합성해서 유포하거나 공중화장실의 몰카 설치로 인한 피해와 같은 사례가 꾸준히 보도된 바 있습니다. 폭넓은 제도 변화가 예고되었지만 실제로 정책이 실행되는 데까지는 시행착오나 현실적 어려움이 수반될 수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번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언론에서도 꾸준한 관찰과 점검을 해야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구체적인 정책 실행 계획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특단의 대책이 이제 나왔고 이제 제대로 시행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박 기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네, 지적하신 것처럼 디지털 성범죄는 대단히 심각한 피해를 불러옵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워낙 전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피해자가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상처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이로 인해 자살을 기도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영상 삭제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2차 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민주당과 정부 사이에 당정 협의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당에서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정부에서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원식 원내대표는 최근 소위 몰래카메라로 불리는 영상물 불법 촬영과 성동영상 유포가 큰 문제가 되고 있어 많은 여성이 또 나 또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해하고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국가, 사회가 함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흔히 몰래카메라라고 부르지만 예능에서 가져온 이 용어는 범죄 심각성에 비해 너무 가볍게 여겨지기 때문에 당정은 불법 촬영, 디지털 성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설명하면서 불법 영상물은 한번 유포되면 순식간에 확산돼서 피해가 끔찍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몰카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결국 정부의 종합 대책으로까지 이어졌는데요. 이제는 이런 대책이 잘 지켜지도록 감시하는 것은 언론의 역할이 대단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피해와 경각심을 고취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보도를 하겠습니다. 오프라인상에서 성범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심각성을 느끼고 있지만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아직도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죄의식이 크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가 정말로 무서운 범죄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보호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성범죄는 동영상 유포와 관련된 범죄이기 때문에 방송 뉴스로 다뤄지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음성이나 영상 변조 등을 통해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또 자체적인 모니터링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보도 과정에서 지나치게 흥미 위주로 흐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도 내용 자체가 대중들의 원초적인 관심을 자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칫 유사범죄나 호기심만 부추기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범죄의 심각성에 초점을 맞춰 보도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언론도 보도에 정말 신경을 써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 성범죄 방지 대책 관련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강혜원 시청자 평가원과 정치부 박광열 기자였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 9월 21일에 있었던 YTN DMB 9월 시청자위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북한 핵 문제, 미사일 발사 문제로 지금 계속 한반도 안보상 요동치고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 그다음에 또 미 국방장관, 외교안보 관련 당사자들의 어떤 발언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또 그 보도를 보고 있으면 우리나라 언론 전반의 문제점을 제가 많이 느끼게 되는데 꼭 남의 나라 얘기하듯이 스포츠 중계방송 하듯이 그냥 막 사실만 전달하고
해설하기 바쁜, 거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우리 언론의 입장, 국가 이익 측면에서의 입장,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입장은 뭔지.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군사적 옵션이라는 것들이 실제 행동으로 결행이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건 생존의 문제예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앵커도 마찬가지.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로 절박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꼭 어떤 미국에서 어떤 보도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그냥 우리는 해설하고 즐기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걸 제가 우리 언론 YTN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면 전체적인 우리 대한민국 언론의 모습을 제가 많이 발견합니다. 이런 국민의 생존권에 관련된 문제, 국가 이익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좀 중심을 잘 잡고 뉴스를 선도해주면 이것이 YTN의 보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언론사의 보도에도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치기 때문에 좀 중심을 잘 잡고 국익 차원에서 좀 당당한 보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저도 보면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남북 관계 관련해 가지고는 이러저러한 주장, 뭐 설, 뭐 이런 뭐 혹은 견해 이런 거를 너무 여과 없이 보도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바로 전쟁 날 것처럼 뭐 날 것 같은 정보를 내보내기도 하고 또 아니면 한미 간에 뭐 의견 충돌이 뭐 있다 이렇게 이런 정보를 내보내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같은 날 내용인데도 한편으로는 뭐 한미 공조가 확실하다 뭐 이제 이런 자막이 들어가 있는 보도도 나가고 그래서 좀 당혹스럽다 하는 느낌 들었고요. 그래서 충분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좀 여과해서 내보내는 것 그리고 이제 뭐 충분한 분석, 논평, 해설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되고요. 그래서 충분한 정보를 주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정보 과잉 공급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보도의 객관성이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심층성이라든지 이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오늘 어떤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구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뉴스들이 막 뒤섞여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뉴스를 갖다가 뭐 블록화 해가지고 좀 배열을 한다면 그리고 이제 블록화해서 배열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정치 뉴스가 나간다면 그 다음에 문화 뉴스를 내보낸다든지 그래서 하드 뉴스하고 소프트 뉴스를 갖다 좀 번갈아 이제 편성을 한다든지 하면 좀 긴장감을 갖고 이제 뉴스를 보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러다가 좀 편한 마음으로 뉴스를 보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블록화된 비슷한 주제의 뉴스들도 긴 뉴스, 짧은 뉴스를 갖다 좀 섞어서 배치를 한다면 장단 호흡도 좀 뭐 생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구성에도 좀 신경을 쓴다면 좀 더 정보를 매끈하게 혹은 좀 편하게 시청자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말말말 주민 요 코너가 짧게 들어가 있는데 오히려 좀 그 코너가 조금 더 분량이 좀 많았으면 사실 그런 뉴스 그리고 뒤에 보니까는 좋은 뉴스라고 해가지고 뭐 어제 나왔었던 뉴스는 이제 고등학생들이 머리카락을 길어서 암 환자들을 위한 가발 만드는 데 기부를 한 이런 내용이 좋은 뉴스로 소개가 됐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조금 더 많이 좀 소개가 됐으면 좋았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박찬주 대장과 관련된 소식은 사실 공관병과 관련된 뉴스가 이미 조금 지난 듯한 얘기가 들어서 사실 뒷얘기가 저는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사실 마침 궁금했는데 그 얘기까지 마침 또 다뤄줘서 좀 연관성 있게 이미 조금 지났지만 그 결과 부분에 대해서도 다뤄주는 그런 부분도 좋았고 근데 마지막에 하나 갑자기 화면이 바뀌면서 시사 안드로메다라고 해서 그 화면이 나오면서 이렇게 조금 다른 분위기에 그게 나오는데 그게
시간을 좀 늘려서 맥락이 조금 통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정도만 좀 조절이 되면 뭐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제가 뉴스를 보면서 계속 좀 들었던 생각은 왜 뉴스에는 청와대하고 국회만 있고 특히 국회에도 국회의원만 존재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안에 굉장히 많은 세미나실과 간담회실이 있는데 그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정책적 논의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정치인의 말이나 행동 이런 것을 좀 가십으로 소비하지 말고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의 이런 관심, 정책적인 고민들 이런 걸 조금 더 다양하게 좀 다룰 수 있으면 어떨까, 그런 것이 오히려 좀 정치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19일자 보도 같은 경우는 제가 느끼기에도 굉장히 좀 위험한 발언까지가 포함됐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보면 뭐 중러가 같이 무슨 훈련을 하고 있고 미일도 뭐 어떤 훈련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막 호전적인 상황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게 하는 방송이었는데요. 이런 아주 구체적인 얘기들 하는 게 과연 시청자들에게는 어떤 도움이 될까,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고민하면서 이런 이슈들을 다뤄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좀 언론의 역할, YTN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고민이 있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언론 확보가 이제 요새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와요. 예전에 하드카피가 오더니. 언론 확보에 어떤 논문이 실렸냐면 제목이 가짜 뉴스예요. 논문 제목이. 그래서 제가 이 어떤 양반이 가짜 뉴스를 갖고 학술지 논문을 썼을까? 가짜 뉴스라는 게 있다면은 진짜 뉴스는 뭐냐?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가짜 뉴스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뉴스라고 하는 게 가짜 뉴스인데 그럼 진짜 뉴스는 뭐냐 이거예요. 그렇듯이 앞에 한참 보도하시다가 이것저것 좋은 뉴스 해가지고 뭐 버스에서 누굴 도와주고 그럼 앞에 건 다 나쁜 뉴스예요. 뭐 따뜻한 인간의 왜 거기에 고준 인자 사람 인자 썼습니다. 따뜻한 사람의 감성을 이렇게 거기 홈페이지에 보면은 그럼 그걸 갖다가 그냥 따뜻한 인간의 뭐 순간순간 우리도 이런 인간애가 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가야지. 그걸 탁 계속 좋은 뉴스. 그다음에 말은 제가 봤을 때 옛날에 돌발 영상 같아요. 그럼 돌발 영상은 제대로 해라. 국회의원님들 또 뭐 좀 지도자님들라고 하는 메시지잖아요. 근데 말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그걸 만든 그 세션이 필요한지라고 하는 생각을 좀 다른 뉴스보다 상당히 좀 포맷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르고 차별화가 된 점은 상당히 높이 사는데.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단순한 실수로 보이는 자막의 오류나 생방송 도중 잘못 편집된 부분이 그대로 방송되는 사고가 종종 나타나는데 시청자들은 좀 더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선홍빛을 띠는 꽃 무릇이라는 화려한 꽃이 남도에서 예쁘게 피어 장관을 이루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꽃 무릉이라고 잘못 표기한 실수가 있었는데 약 2분여가 지난 뒤에 꽃 무릇으로 바로 수정에 맞게 방송했습니다. 또 26일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전달했는데 자막에서 앵커 설명과 맞지 않게 처음에는 5510으로 했다가 앵커가 앞서 있었던 자막 실수에 대해 친절히 설명하고 적절한 사과와 함께 다시 55로 바뀐 자막이 제시됐습니다. 그리고 27일 네트워크 뉴스 시간에 사전에 녹화된 부분이 방송되는 지방 분권 관련 대담 코너가 있었는데 녹화 중에 NG 장면으로 보이는 부분이 삭제되지 않은 상태로 방송되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대담이 끝나고 앵커가 사과하며 프로를 마쳤지만 이와 같은 방송 사고는 뉴스의 완성도와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철한 동국대 교수로부터 고 김광석 씨의 사인 취재로 본 언론 보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의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유명 가수였던 고 김광석 씨의 죽음에 대한 원인과 딸의 죽음에 대해서 타살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후속 취재가 이어지고 있고 경찰의 조사가 있을 예정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김광석 씨는 왕성하게 활동하던 중 갑자기 사망하여 당시 많은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현재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부인 서모 씨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직접적으로 또는 적어도 방치에 가까운 행동으로 인해 남편과 딸을 살해한 것이 아니냐는 뉘앙스로 사건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부인 서모 씨의 일부 석연치 않은 해명, 가령 사망한 자녀의 신고를 하지 않고 주변에 전혀 알리지 않은 점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부인 서모 씨에 대해 현재 남성 관계나 시댁과의 다툼, 그리고 김광석 씨를 통해서 얻은 거액의 저작권 수입으로 인한 풍족한 삶 등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사건의 핵심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개인에 대한 도덕적 비난을 유도하고 사인을 타살로 보게 만들 수 있는 보도입니다. 검찰 조사로 치면 별건 수사와 유사한 것으로 의혹과 관련은 없지만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개인의 사생활에 해당되는 부분을 모두 알려서 다수에 의해서 판결과 상관없이 부도덕한 인물로 만드는 위험이 있는 보도입니다. 이번 고 김광석 씨 사인에 대한 의혹 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으로는 우선 언론은 이 사건의 특이성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해야 할 것입니다. 즉, 이 사건은 20년 전이어서 부인 서모 씨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기억이 흐려지기에 충분합니다. 따라서 근래에 일어난 사건처럼 진술에 의존하기보다는 관련 기록이나 보도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어야 하며 당시에도 유명 가수였던 그의 사인에 대해서 경찰의 보고서를 일정 부분 존중하는 형태의 보도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가 기록에 대한 지나친 의혹 제기는 모든 사건을 언론이 의혹을 가질 때마다 끝없이 재수하게 되는 불상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죄 추정 원칙이 적어도 일반인에게는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팬들의 안타까운 마음과 서모 씨의 일부 석연치 않은 점들이 발견되더라도 일단은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언론은 감정의 개입 없이 팩트 위주로 보도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부인 서모 씨가 적극적으로 언론에 자신의 입장을 개진하면서 어느 정도 공인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지만 기본적으로 일반인으로서 보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방송의 경향 중 인터뷰하는 사람이 하는 제스처, 즉 눈 깜빡임이나 손의 모양, 더듬는 정도를 가지고 진실이냐 거짓이냐를 판단해서 보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하고 부정확한 보도일 수 있습니다. 인상 비평을 섣불리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